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그죠? 예, 마이크로 제가 좀 움직여가지고 일단 미국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구간 자체가 좀 얕아지고 있어요. 좀 밀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반등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주린이 코너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게 차트상으로 깨진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차트상으로는 깨진 게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차트상의 모양새를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차트만 보면. 근데 실적만 보면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그 전에 인사 제가 드렸죠. 인사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 뭐 안녕하시길 바라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도 뭐 주식 비중 자체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신용을 사용하셨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전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제가 방금 잠깐 딴 데 갔다가 왔는데 멘탈이 딴 데 갔다 왔는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화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좋은 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결정적 한수 코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가 없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실 필요가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 비중이 20%가 안 되거나 10%, 20% 정도라고 한다면 V자 반등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다만 비중이 많다면 올라올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코스피를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이게 이제 저항대라는 게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에는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이라든지 지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죠.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10일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고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가격대 내지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이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랑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ADR가 우리나라 본주의 괴리를 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ADR에 비해서 약 80%에서 75% 정도의 밸류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 말까지 그 괴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질 겁니다. 이 전환 때문에 좁혀질 텐데, 뭐 두 가지죠. 미국의 ADR이 밀리거나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본주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께 올라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께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가장 어렵고 무거운 포인트는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맨날 올라갈 때는 좀 더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좀 더 내려갈 겁니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논리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급적인 부분이, 그 수급적인 논리, 그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투심 자체가 이번 주에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반도체는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제가 뭐 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게 맞았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에는 무슨 말씀드려요? 월요일도 그렇고 정확히는 지지난주 후반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그 전에도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지난 60거래일 동안, 50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를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지지난주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안정적인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팍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또 약하더라고요. 게다가 뭐 제가 언급도 드렸었던 알테오젠도 많이 밀렸고요. 제약바이오도 좀 낙폭이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전 이제 개장하고 나서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월요일 날 방송 끝날 때 뭐라고 여러분들께 결정적 한수에서 코멘트를 드렸냐면, 뭐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많이 밀리지 않으면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이 더 갈지 말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다른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약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느냐, 이걸 관점으로 전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저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안정하긴 한데, 제가 이거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ETF가 상장되지 않았거나 상장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는 좀 그런 거, 가정은 좀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부담이라든지 메타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낙폭이 나오지 않고 7월달, 8월달까지 가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뭐 캐펙스라든지 AI 쪽에 대한 문제라든지 ETF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밀렸다면 전 오히려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7월달과 8월달에 6월달과 7월달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혹은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 게 전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뭐 힘든데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7월달이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는 반도체라든지 AI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10개 나오면 부정적인 내용이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8월달에도 시장 반도체가 견조하고 9월달에도 견조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9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좋은 뉴스가 5개, 안 좋은 뉴스가 5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 업종 자체가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다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6월달과 7월달,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내러티브, 오늘 뭐 ASML이라든지 TSMC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잖아요. 가이던스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되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나왔었던 하락이 어찌 보면 살짝 다행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 매도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회사에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 매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매도 진행이 되는데, 또 반대로 그동안 신용 매매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 매수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시장이 들어와 있던 분들이 다 같이 털리는 구간이 있어요. 버티기 어려운 거죠. 버티기 어려운 구간까지 시장이 내려왔었고 밀려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매물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넌 둘 중에 하나 뭘로 생각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빠진다라고 생각해?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상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기에 대한 명분도 쭉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비중 자체가 적다면 조금 더 버텨보자.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많다면 반등이 나올 땐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코스닥 쪽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HLB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HL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악재로 해석을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몇몇 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호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이닉스가 정말 치열하게 호가 싸움이 나오더라고요.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정말 막 진이 빠질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른 기업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쭉 한번 당겨놓고서 주가가 안 밀리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거래대금 없이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많이 털린 종목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신용 물량들, 개인 투자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용이 많이 털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미 많이 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하겠다라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뭐 8%, 9% 올라간 기업들 중에서 그냥 되게 손쉽게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50%밖에 안 나왔는데도 10% 정도 올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증시에서는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상승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봤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용하시고 계신 HTS가 있을 거예요. 한번 켜가지고 5분봉으로 체크를 해놓고서 6월 말부터 6월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5분봉을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어제는 코스피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빼고는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이 거의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는 코스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러분 뭐 실적 밸류가 좋아서 좋겠습니까? 그 전까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신용도 너무 많이 털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제는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서 이놈의 코스닥이 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반기는 상반기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할 말이 많았나 봐요. 그죠? 진행해 볼게요. 결정적 한수 오늘 7월 15일이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결정적 한수에 제가 키워드로는 호흡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거 막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객분들께 장문의 글을 하나 적어서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많이 고민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반도체 관련입니다.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맨날 코스닥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재규 차장은 반도체를 안 좋게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반대로 제가 맨날 이제 반도체 밀리면 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쟤는 계속 사라 그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차지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고민하고 계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반도체 외의 업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이제 문서를 텍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반도체 외의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 근데 저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언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또 다르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반도체 외 업종들 중에서 낙폭이 크게 나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다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다 올라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호흡이라고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매수해서 이번 주 내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텍스트 작성했던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매수와 매도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의 흐름이 틀리면 손절도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호흡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인지, 아니면 나는 시장의 장중에 매수와 매도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면 손절도 난 너무 안 나가 라고 한다면, 이 두 부류는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 전자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는 내가 매매를 좀 할 수 있고, 주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죠.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도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 외의 종목들도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좀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응이 되면 반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대응이 좀 쉽지 않아서 나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보유를 할 거야, 나는 HTS 안 열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외의 업종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결국에는 언제 올라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관심이 반도체에 몰려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면서 거기서 변동성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언제 올라갈지, 언제 변동성이 나올지에 대한 것은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강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중을 뭐 2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까, 내가 얼마만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까라는 그런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기간 자체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기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손절매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지, 당연히 빨리 올라가는 게 다 좋겠죠. 근데 이건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언제에 대한 그 시점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비반도체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이런 투자자인 것 같은데, 난 저런 투자자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겠지만, 그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또 수익이 날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일까? 그 다음은 어디일까라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떠난다라는 관점보다는 비중 조절을 한다는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호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괜찮을 수 있는 시장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CPI 나왔죠.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격언 한번 보죠. 찰리 멍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성격에 맞지 않는 전략은 실패한다. 아니, 나는 여름이 좋은데 겨울처럼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데, 나한테 맞는 매매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템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이 좀 내려왔었던 부분들, 유가가 좀 튄 부분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튀었다가 내려온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매크로 같은 경우는, 매크로는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CPI랑 우리 또 뭐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여러분 잘 보세요. 크게 한번 봐볼게요. 크게. CPI가 어제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PPI가 나오겠죠. 근데 CPI가 시장에 부담감을 줄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배럴당 8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전쟁 났을 때 이거 몇 가지 올라갔었죠? 90, 100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7월 달에 CPI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매크로적인 수치 같은 경우는 5월 달과 6월 달에 가장 안 좋았었던 적에 비해서는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매크로가 나쁘지 않은데 주가 수준 자체는 또 밀려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매크로가 불안정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가 붕괴가 된다?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학자라든지 이 매크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해요. 여러분들께서 HTS 켜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했느냐 마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훼손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훼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수급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1,600원이 되니까 우리나라 망하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매도합니까? 아니죠. 1,600원이 됐을 때는 이게 1,700원이 될 만한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간 환율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내려온다는 것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그리고 CPI라든지, 오늘 CPI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HTS 딱 켰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매수하고 있다라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메타발 악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컴퓨팅 유휴 자원들을 사용을 하겠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올라갈 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올라갈 때는 내가 10 정도의 호재를 가지고 2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빠질 때는요 10 정도의 악재를 가지고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땐 좋은 거고 빠질 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 자체가 더 크게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땐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망해서 1,700원, 1,800원 갈 것 같으면 매도해야죠. 그때는 여러분 뭐 종목을 매도하고 반도체를 매도하고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떠나야죠.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타이밍 자체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크로 봤고요.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매크로 봤고, 오늘 뉴스 CPI의 뉴욕 증시 상승 출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상을 믿던 미국의 CPI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뉴스 나왔으면 올라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CPI가 잘 나왔대요. 그럼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후행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저의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태에서의 반등은 굉장히 반갑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CPI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 준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모여진다면 증시, 위험자산 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급등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제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장 초반에. 장 후반부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시장이 밀릴 때 나 주식 전부 다 매도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 10%씩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잖아요. 그럼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내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을 때는 따라붙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항상 풀매수로 주식을 100% 보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은 보유하시고 어느 정도 주식 비중도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분위기에 대한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싹 다 매도해버리면 또 이제 시장이 갭상승이 나와버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잘 못 따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떠나기보다는 항상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레버리지죠. 뭐 2배 노렸는데 하이닉스 7% 빠질 때 34% 녹았다. 레버리지는 여러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정말 원웨이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일 때 좋은 거예요. 어설프게 밀리거나 어설프게 올라가면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레버리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신용 사용을 해가지고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가서 강제 청산된 계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뭐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10% 20% 정도라면 조금 더 되반등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뭐 참고해 보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 알아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비중이 많다, 신용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기판, 2차 전지. 오늘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기판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EPS 추이입니다. EPS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AI라는 산업 자체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요즘에 우리 메모리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진한 빨간색이거든요. 진한 빨간색. 주황색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AI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시간이 부족하네요. 또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려야 되지? 오늘 반도체, 뭐 MLCC, 기판 전반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보면서 쭉쭉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LTA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가격의 그 상승률, 이익의 성장률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밀린다면
그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밀릴 때 뭐 10%에서 20% 정도는 분할 매수의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20% 정도 밀렸을 땐 거의 다 대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0% 밀렸다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 20% 밀렸다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 같은 경우 오늘 소켓 관련주들, 뭐 TLB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움직임이 나왔죠. 기판주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판주들보단 여전히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나은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레포트들에서 뉘앙스가 좀 바뀌는 건 뭐냐면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하량, 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출하량이 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주단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기전자 많이 움직였고, 오늘 증권주들도 오랜만에 많이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업과 뭐 코스피와 증권, 은행 이렇게 넣어놨는데, 최근에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뜨거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주와 은행주 한다면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증권주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시가 좋다면 증시를 이끌어줄 주도 업종이 있겠죠. 그 주도 업종이 만약에 반도체라고 한다면 증권주와 반도체를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반도체와 오히려 은행주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 관련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팁으로 공부 삼아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증권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항상 이렇게 동조화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코스피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예요.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고, 평소 같다면 증권주가 종합주가지수랑 같이 다닌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도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 제가 방송하는데 앞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는데 계속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차전지도 긍정적인 내용 나왔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어제 아니면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장중 기준이라서 지난 60거래일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괴리가 48%포인트가 벌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 15거래일,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다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반도체는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약했다. 무조건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명분은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5월 달에 4월 달에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K하이닉스 300만 원, 4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달과 6월 달에.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무언가 크게 바뀌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러티브 자체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비중이 많은 분들은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비중을 10% 20%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전 오히려 V자 반등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내가 비중이 많다면 반등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게 사실 저는 더 포인트예요. 순환매의 가능성. 그저 틀린 시계도 하루에는 2번 맞는다고 제가 코스닥이라든지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오랫동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비중 자체를 엄청나게 엽기적으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올렸어요. 오늘은 좀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지난주부터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분을 해서 코스닥도 조금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순환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반도체 강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건 뭐 팩트죠. 쏠림 현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호흡인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투자 원칙은 뭔지. 내가 손절매를 칼같이 잘해요. 그러면 좀 빠른 기업들 하셔도 돼요. 지금 주도 섹터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손절매를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매수해놓고 한 6개월 정도 볼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전 둘 다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와 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3대 7, 4대 6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 보면은 계좌를 두 개를 개설을 해라. 하나는 장기 계좌고 하나는 단기 계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복잡해서 못 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비정상적 시장이 정상화. 그저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삼성 SDS가 단기적으로 30%씩 40%씩 밀리는 게 정상은 아니죠. 오늘 SK 스퀘어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SK 스퀘어가 고점이 여기 글씨가 SK 스퀘어 자, SK 스퀘어 고점이 233만 원입니다. 233만 원 이거 넥스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잠깐 찍었다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보시기 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까지 밀렸어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삼성 SDS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2차 전지 여기 여러분 82만 원입니다. 여기만 봐도요. 70만 원이거든요. 7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30만 원이 빠졌습니다. 45%가 빠진 거예요. 40%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시장을 떠날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떠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매크로가 심하게 훼손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도 추가 반등,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률을 본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는 빠른 게 좋아. 나는 손절도 잘하고 좀 막 저런 거 못 해먹겠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가 가장 탑픽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반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포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포트를 좀 단순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반도체를 약 30%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30% 정도, 그리고 ETF가 20%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피 ETF와 코스닥 ETF 둘 다 있어요. 그냥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65%,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35%입니다. 지난번까지 코스피가 60%, 코스닥이 40%였는데 코스피를 좀 더 늘렸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 코스피의 대형주들도 낙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넘어갔다라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엄청난 고수익이라든지 큰 변동성을 노리고서 들어가 있는 물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라고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게 HLB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참 시장이 어려운데 시장이 밀리면은 제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시장 밀리면 전화 드리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릴 때도 있고 좀 위로하고 싶어서 전화 드릴 때도 있는데 시장 밀리면 안 받으세요.
근데 시장 밀릴 때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이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무너졌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면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잘 넘겨보면 우리가 다음 주라든지 8월 달은 또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번 주도 잘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